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12만 여주 시민의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를 노력하시는 이양진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 여주대교 건설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 여주대교 건설에 예산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인도교를 추진하신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악지구 인구 증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도교보다는 제2 여주대교 추진이 꼭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주 KCC 스위첸 49층 아파트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시장님 답변에는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뜨뜻미지근한 표현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났는데 추진할까 말까 표현은 안 됩니다. 제2 여주대교를 모색한다면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못하시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인도교인지 제2 여주대교인지 어느 것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합리한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계약 체결입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요구, 특정 업체 제품 구입 지시, 기한된 결제 문서 반려 및 지연 새로운 품위를 올리라는 부당 지시 등 여주경찰서에서 내사 지휘 사건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에 대한 수사 자료 협조 요청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수사가 현재 종결되었는지, 종결됐다면 어떻게 종결됐는지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은 그때 담당 주무관과 꼭 대화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회사를 여주에서 4년간 경관 조명 등 수의 계약을 38건, 농공단지 3건, 제한경쟁 23건, 총 합계 64건에 47억 8,053만 9,400만 원을 여주시에서 한 업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자료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쏟아부은 자료. 여주시가 지혜의 회사를 위해서 있는 여주시 같습니다. 전 시장님의 입김 없이 이렇게 과장님 선에서 특혜가 가능한지 의혹이 생깁니다. 지혜사 경관 등 조명 물품 구입 과정에서 몰아주기식 각종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의 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를 특혜를 줬다는 각종 의혹이 있는데 불합리한 계약 체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의 본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시장님께서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주 세종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해체해서 청산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재단을 존치시킨다면 상임이사는 어떤 방법으로 임명할 것인지 퇴직 공무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문화재단 인사채용 비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국장 지인 딸, 모 국장 조카, 공무원 자녀 자체 감사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뽑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제35회 제1차 정례에서 여주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공무원 노조 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주 공무원 노조에서는 시의회에 218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피켓 들고 시위를 하셨는데 양평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690건을 자료 요청했었다고 경인일보 어제신문에 나왔는데 양평 공무원들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여주 218건의 자료 요구가 많다고 여주 노조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성명서까지 몇몇 노조 공무원들의 집단 행위에 대해 유감으로 시의회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과 성명을 언론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일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관행적인 자료 요구, 중복감사, 노조의 가치 폄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폄하했는지 행정의 감시 견제를 벗어나 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했고 특권의식과 권위적인 가치관 모습으로 군림했다면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행정예고비 선물 구입비,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으로 행정예고비 49억 8,885만 원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승인해줬습니다. 편법으로 전국지 중앙지에 9,240만 원, 방송에 2,580만 원, 월간지 전문잡지 등에 4,720만 원, 개 1억 6,468만 원을 편법으로 썼습니다. 언론사 70곳에 집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왜 편법으로 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억 6천만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편법으로 멋대로 빼내 전국지, 중앙지, 방송사, 잡지사 등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확인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에서 평창올림픽 2월 27일 끝났습니다. 홍보비는 6월 25일 주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언론재단에 그때 청구한 사유를 묻겠다고 했는데 확인은 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예고비가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남은 금액은 앞으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에 승인받은 대로 쓸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뉴스, 시민프레스, 안전신문고, 굿타임즈, 투고코리아, 월간 한국뉴스, 정치닷컴, 월간 헌정, 성대신문, 인터넷신문, 여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행정예고비를 물쓰듯 홍보비를 썼습니다. 여주에 출입 기자도 없는 신문에 이렇게 예산 낭비한 홍보 담당관을 홍보감사 담당관으로 계속 맡을 것인지 시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준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관리 차원이라고 봅니다. 이번 전반기 67%나 홍보비가 나간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 치르느라 선심성 광고가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여주 축제도 아닌 평창올림픽은 전국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여주시에서 평창올림픽 광고를 3번씩 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3% 남아있는 홍보비 가지고 오곡나루 축제,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 등 가을 행사가 더 많은데 33% 홍보비로 다 지원될 수 있는지, 세종대왕 600돌 문화축제가 코앞인데 홍보 광고비는 나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선물이 아니고 TV 방송, 라디오, 언론 매체, 지역 특산품 130원을 구입해 무슨 방송, 라디오 누구에게 주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내지 5번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홍보감사 담당관이 사용한 영수증 사본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영수증 사본은 받아 확인해보니 사용한 금액은 모두 맞는데 집행 내역에 적힌 날짜가 영수증 사본에 있는 날짜가 상당 부분 다르게 확인됐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도교 설치를 할 것인지 제2여두대교를 건설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신데요. 계획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제가 중심되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리 제1시장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 한 100여 가구가 100여 호의 그 상가하고 주인은 한 70여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잘못하면 곧 쫓겨날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힘을 넣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주역 앞에 이제 조금 전에 그 시흥 동탄 신도시와 비슷하게 초등학교 옆에 수영장도 놓고 체육관도 놓고 옆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어떤가 이걸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계획된 먼저 계획된 계획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소요 예산에 대한 조정, 계획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가 이때 옮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청사와 제2여주대교 또는 인도교가 이제 구상이 들어가는 건데요. 왜 인도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산이 1,200억 정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과연 1,200억의 예산을 우리에게 줄 거냐가 또 관심사고요. 만약에 주지 않다면 1,20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돈이 있어서 1,2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제2여주대교를 바로 이 시청 앞으로 건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여주 IC까지 가는데 최단거리입니다. 쭉 빠져나가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하기에 있는 그 교통량들이 일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주 가장 중심지가 이제는 뭐예요? 교통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주차장 문제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노는데 여기가 통행로 중심의 도시를 건설할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인도교를 건설하게 되면 사실 오학 쪽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주무시는 공간이 많이 있고 이쪽에는 학교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넘나드는 데 있어서 이제 노약자는 고려해야 되겠죠. 친환경적인 어떤 교통환경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넘나들게 되면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오히려 인도교 전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방안까지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인도교를 통한 그 교통량 감소. 왜냐면 차량으로만 움직이시던 분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주 근거리 이동 수단을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교통 수요 저감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인도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을 좀 내놓아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시민들과 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건설 과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교이거나 제2여주대교이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겠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시정 답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생각을 그냥 관철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륵사 앞에 지금 인도교가 건설 예정에 있어서 그것과 이쪽의 인도교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두 개 쌍둥이 인도교이거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좀 구상하고 있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유명 도시들을 가보면 되게 좋은 도시가 다 걷기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여주시를 걷기 좋은 도시, 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도시로 큰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면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계획이 있냐라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하고 말씀은 안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2 여주대교이거나 인도교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상급자의 이제 부당한 지시로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가 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7년 5월 23일 날 내사 종결된 건데 이러한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만 아니라 한정미 의원님도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보계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도 하시고 계속 그러셔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방대하고 세세하게 아까 60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를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솔직히 시인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까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주시 의회와 한번 상의드려서 하겠다. 그러나 누차에 거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만에 하나 공직자의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 그리고 공직자의 비행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문책 또한 물론 수사 의뢰도 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좀 하나씩 조금 말씀드리면 여주 세종문화재단을 해체할 거냐 존치할 거냐 이건데 이것이 이제 지금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열려 있으니 거기에 사실 완전히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다면 그런 참여까지도 보장해서 함께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또 질문해 주신 거는 세종문화재단을 만약에 이제 존치시킨다면 상임이사를 임명할 건지 또 임명한다면 퇴직 공무원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 아닙니다. 이것도 그쪽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셔야 될 거지 시장이 이러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사장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이 이제 진행 중인데 오히려 이사장직을 하신 분이 현재 상임이사의 역할을 맡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상임이사직은 또 이제 바뀌겠죠. 사무국장이 되든지 조금 역할이 바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기관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이 그러니까 기관 단체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는 후자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예 직을 안 맡는 걸로 그 이유는 어떤 형태든 제가 이사장직에 있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을 했느니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을 줬느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직을 떠나고자 하고요. 또 이제 유능하신 이제 공직자들이 계신 것도 분명해요.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유능하신 퇴직 공직자 분들이죠. 지금 현직 공직자 분들도 해보시면 정말 한 30년 이상
이런 업무를 보신 분들이라 그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평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행정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사고를 안 내요. 비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를 안 냅니다. 주어진 돈을 사고를 안 내요. 그게 높은 질로 올라가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를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높은 질을 올라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주의 내부도 잘 알고 또 그런 전직 공직자들은 이걸 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논란이 돼버려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주뿐이 아닌 분으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직에 이제 능력 있는 공직자분들, 또 현직에 또 언제 또 그만두시죠.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아예 여주뿐이 아닌 분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분을 위촉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에 대한 얘기는 이거 이사장 직과 관련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제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겠다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건 오늘 좀 처음 들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문하신 거는 세종문화재단 인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두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지만 또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국장 지인의 딸, 모 위원장 조카, 공무원 자녀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몰라도 모 국장 지인의 딸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고, 모 위원장 조카라도 자신의 실력에 의한 것이고, 공무원 자녀도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가 사실 저의 의문이고 고민이에요.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여기 뭐 제가 여기 지금 사실 부자지간 여기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공개 채용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건 완전히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국가고시를 통해서 온 거거든요. 뭐 그 정도 답변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번 더 조사하겠습니다. 근데 여주에 있으니 뭐 부모님 옆에 있거나 고향에 있고 싶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 비위 사실이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그래서 의혹이 있으시다면 이게 이제 보안 자료가 있어요. 이게 개인에게 그 신상에 대한 거라 이제 밝힐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관계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문서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하고 함께 참여해서 의혹을 해소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게 이제 공무원 노조의 피켓 시위와 관련한 연가 승인, 시위 신고 등 적법성과 양평과 따져보면 양평은 엄청난데 여주시는 작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제가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거는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뭐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장이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오히려 이제 그 문제의 문제점을 느끼시는 의원님들께서
노조하고 얘기를 하시거나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 점에 제가 좀 한번 처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갈등 상황이라는 게 양주체가 그냥 함께 만나버리면 이게 감정이 아주 그냥 깊어지는 경우가 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제3자라고나 할까요? 양쪽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중간에 좀 조정 역할을 좀 두고 좀 말씀을 나눠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게 있다면 공개적으로 또 사과하거나 해명을 하고, 또 공개하기가 또 각각의 조직에 또 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있으니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 뭐 비공개 사과거나 또 이해의 자리를 가지면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일이라는 게 뭐 처음에 뭐 매끈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다 실수도 하고 뭐 또 말하다 보면 확 감정적인 얘기도 나가고 뭐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시간이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것만 또 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까 뭐 홍보 감사 담당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그 특별 업체에 대한 뭐 조사 이런 것과 같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여주시가 서면 답변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시 의회가 이 의혹을 풀기 위한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 질문에 답변을 완성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전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 이후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본 시장은 김영자 의원님에 대한 보충 답변으로 오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